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국 지금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저희가 많이 듣는데 5,600명이 지금 체포됐다라는 얘기 있고요. 약탈 방화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악화되고 있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위조 지폐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을 백인 경찰이 사망케 한 사건에서 발단이 됐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찰관과 관련해서 4명을 전원 기소했고요. 또 주범에 대해서는 2급 살인죄를 적용을 시켰지만 항의 시위는 50개 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갑작스럽게 커진 것은 인종차별 사건에 더해서 코로나로 인한 생활고 여기에 대량 실업이라는 삼중고가 누적됐던 불만을 폭발시켰는데요. 미국에서는 연봉 4만 달러 이하 가구의 40%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직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음식점, 소매점에서 일하고 있는 소수 인종들이 되는데요. 인종별 미국의 그 평균 연봉을 보면요. 백인은 6만 달러를 넘지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4만 달러 정도로 격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또 아프리카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 비율이 백인보다 2배 이상 높고요. 또 실업률도 16%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미국 내에서는 이런 세 가지 모순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이런 트리거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일으켰던 이런 발생이 앞으로도 좀 상당히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거의 뭐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 약탈 방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점들이 문을 닫던 상황에서 문을 열어서 기대가 나오는 건데 또 닫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악영향 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네, 미국에서는 범죄로 인해서 경찰관에게 살해되는 미국인들은 평균 1000명에서 한 11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24%로 전체 인구로 따져서 보면 2배 이상 높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인종차별 문제, 경제적 격차가 불러온 사회적 양극화가 얽혀 있기 때문에 좀처럼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1992년도였죠. LA 폭동과 무척 닮아 있는데요. 당시 미국 경제를 보면은 9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요. 또 실업률도 7%까지 치솟는 경제 불황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똑같은 배경 하에서 일어났는데요. 현재 뉴욕이라든지 워싱턴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외출 금지령이 좀 내려진 상태입니다. 5월 말부터 경제 활동을 재개한 미국 경제가 이제 경기 후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2분기 미국의 경제 같은 경우는 연율 환산으로 마이너스 40% 가까이 하락할 것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이번 혼란이 미국 경제에는 상당한 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12대 구호를 좀 보면은 뭐 임대료 깎아달라, 감면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은 뭐 렌탈비가 비싸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간혹 듣긴 해왔는데 어느 정도의 임대료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보니까요, 뉴욕에 침실 한 개만 있는 아파트 임대료, 우리식으로 해서 원룸 정도가 되는데요, 350만 원 전후라고 합니다. 임대료가 소득의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통 두 사람이 같이 거주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파트 거주자의 3분의 1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 거주자 같은 경우는 보통 월 말이나 다음 달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면 재촉 우편 독촉장을 받게 되는데요. 대개 협상을 통해서 보증금을 까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90일 넘게 지불하지 못하면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퇴거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신용 등급도 같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럼 신용카드도 만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구입 또 구직 시 불이익이 찾아오기 때문에 직장도 얻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실직하면 즉각 실업 보험을 주
노동국 웹사이트에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직장을 찾지 못한다면은 일주일 뒤에 실업보험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업보험과 관련된 인구들이 계속 그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미국 안에 이런 경제적 격차 확대가 사회적 불안 문제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미국 뭐 방화, 약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실물 경기 안 좋잖아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뭐 아시아 각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주식 시장만큼은 뭐 선행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폭등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 때문에 그 애널리스트 사이에는 실물 경제와 주가의 괴리도가 너무 큰 것은 아니냐는 논쟁들이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요. 비관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큰 폭의 주가 하락, 그러니까 이중 바닥 시나리오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해 왔었고요. 또 낙관파들 같은 경우에는 V자형 그 회복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물 경제와 동떨어진 주가 반등과 관련해서는 최근 월가에서는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요. FRB 같은 경우에는 2조 달러가 넘게 적격, 부적격 회사채를 대거 매입함에 따라서 유동성 공급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채 리스크 프리미엄을 억제하는데 성공했던 것이 이번에 주가의 그 V장 회복을 가져왔다고 최근 모든 그 미국의 투자 은행들의 그 보고서를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장기 국채라든지 회사채 투자로 수익을 못 올린 그 투자 자금들이 이제는 주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넘치는 유동성이 언제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오느냐, 특히 신흥국 증시로 들어오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도 대형주의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도 좀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볼 만한 지표들 한마디로 이제 뭐 리스크 프리미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주가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리스크 프리미엄의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S&P 500이 주가 옵션 거래에서 산출되는 그 변동성을 기초한 공포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입니다. 주가가 급락한다면은 투자가들은 당연히 리스크 회피 움직임이 강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주식 옵션 시장에서 옵션 매수는 증가하게 되고요. 옵션 매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결과 빅스 지수는 상승하게 됩니다. 지난 그 3월 16일 날 이 공포 지수 같은 경우에는 82까지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갔는데요. 하지만 오늘 현재는 25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가의 리스크 허용도가 높아지면 위험 자산인 그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는 트리플 B 등급의 회사채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간의 괴리 폭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채권 리스크 프리미엄이 1%포인트 하락을 한다면 주가 지수는 7.29%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효과를 주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한 1월 말서부터 3월 중순까지는 주가가 무려 25% 가까이 하락했고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락한 3월 말부터 어제까지 주가는 미국에서는 20% 가까이 상승한 것도 이런 그 채권 리스크 프리미엄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투자하실 때 꼭 그 빅스 지수를 염두에 두시고 꼭 한 번씩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쪽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0.662% 나오고 있고요. 지금 채권 리스크 스프레드가 2.46입니다. 지금을 딱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기업 실적이 얼마나 빨리 증가할까 이 부분을 좀 예상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리니티브에 따르면은 미국의 S&P 500 기업의 1분기 실적은 마이너스 한 12% 정도 감소하게 되고요. 2분기에는 마이너스 42%까지 감소하지만 이제 3분기부터는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면서 내년 그 1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11개 업종 중에 6개 업종은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일반 소비재는 무려 51%나 감소했고요. 금융,
자본주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미국의 내수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직격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정보기술은 1분기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6.7% 증가를 했는데요. 앞으로 하반기로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는 시점, 그리고 또 주가도 좀 더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에서 본다면은 정보기술 업종이 앞으로 기업의 주력 엔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글자를 딴 그 가팜 지수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이상의 고용을 계속 창출시켜 주고 있고요. 또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고객 서비스 확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스마트 생산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신제품 판매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 그 코로나와 관련된 이유 생활을 보면 생활 양식이 변화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가팜주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 게임, 택배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온라인 수업, 원격 진료 수요 속에서 계속 성장을 해간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올해는 계속 실적 호전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주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뭐 글로벌 증시 회복세 엄청나잖아요. 우리 증시도 이미 뭐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왔고 더 큰 지금 상승 랠리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도 간간히 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인 매수가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는 시점이 지금 예측이 됩니까? 네, MSCI 전 세계 지수를 보면요. 예. 5월 달은 전월 대비 플러스 4.2% 상승을 했는데요. 그중에 선진국이 4.6%로 전 세계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만 신흥국은 0.6%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요. 국가별로 보면은 지난달에 34개국이 상승했고 그중에 19개국이 선진국입니다. 선진국들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대부분 근처까지 상승했고요. 특히 덴마크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작년 말 수준을 웃도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점에서는 신흥국 통화와 관련된 약세가 벗어나게 된다면은 외국인들 또 선진국 투자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큰데요. G20개국 중에서 신흥국은 6개국입니다. 모두 금리를 낮추면서 남아공의 랜드와 멕시코의 페소와 브라질의 레아라 같은 경우는 미달러 대비 약세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가 없는 환경이 됐는데요. 원화 환율을 보면요. 미중 갈등 속에서도 원화 위엔화가 좀 절하된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위엔화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취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 증시 중에서 가장 민감한 그 환율에 영향을 받는 증시가 우리나라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1217원인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00원대 정도 진입한다면 외국인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이상의 자금들을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환율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지켜볼 필요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소장님이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대로 미국 실적이 2분기 바닥 찍고 이제 회복세를 만약에 보인다면 우리는 투자 전략을 또 그에 맞춰서 세워봐야 될 텐데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네, 뭐 넘치는 유동성이 글로벌 증시를 밀어올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이제 바닥을 찍고 절상 추세로 돌아선다면은 외국인들은 당연히 대형주라든지 가판과 같은 이런 IT 대기업들을 매수를 해줄 것입니다. 보통 지난 40년간 미국 증시를 보면은 뭐 대형주나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가에 큰 수익률 차는 없었습니다. 다만 경제 환경이 어려울 때는 소형주가 뛰어났고요. 경제 환경이 좋았을 때는 대형주의 성과가 높았습니다.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지만 연초부터 5월까지 보면은 소형주보다는 더 대형주가 더 선방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보다 기업 수익이 좋았다는 점, 그리고 자금 조달에서 유리했다는 점,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력이 높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시에서 부족한 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선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대형주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빠른 순환매를 타겠지만 이제 길게 보고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GDP 성장을 이끄는 대형주들이죠. 뭐 반도체라든지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그리고 전기자동차, 배터리라든지 디스플레이와 같은 이런 대형주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과 관련된 관심들을 계속 분석하셔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전략들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